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기술직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술직. 뭐 IT 프로그래머도 기술직이에요. 예, 현장만 기술직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술직 하면 보통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 뭐 미장 기술, 도배 기술, 아니면 이제 뭐 도장 기술, 뭐 자동차 도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판금 기술. 오퍼레이터는 기술이라 볼 수 없어요. 오퍼레이터는 단순 조작입니다. 오퍼레이터는 기술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좀 구분해서 얘기합시다. 생산직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터는 사실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요, 보통은 이제 일정 이상의 PLC 볼 것도 기술이에요. 죄송하지만 오퍼레이터는 현장 생산직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직 그래서 영어로 오퍼레이터라 부르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저도 오퍼 출신이지만 그건 기술이라 부를 수 없어요. 퇴사하면 그 배워놓은 거 못 써먹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 구분 지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절대 단간에 배울 수 없고 일정 이상의 시행착오와 숙련된 어떤 기술,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기술직이라 부르죠. 그래서 보통 기술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만 막상 마스터가 되는 분들 몇 명 없습니다. 예, 마스터가 되는 분들 몇 명 없어요. 자,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원래 이분이 뭐냐, 용접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용접 기술. 이분이 직업훈련학교에서 용접 기술 배웠어. 근데 배우면 뭐합니까? 이 초짜를 써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기술을 배우는 게 난감한 게 뭐냐 하면, 보통 기술은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 따서 뭐 학원 가서 배우고 나서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기술 배우는 방식이 뭡니까? 도제식이에요, 도제식. 일을 잘하는 어떤 그런 장인이나 아니면 숙련공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쉽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게 가르쳐주지 않죠. 자기도 개고생해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도 이제 허전이니 하고 배우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분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기술 배우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절대 쉽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뭐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주지 막상 실무적인 거는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바닥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새로 배워야 됩니다. 새로 배워야 되는데 정말 천천히 가르쳐줍니다. 천천히. 예. 보통 공장에서 기술 배운 다음에 6개월 동안은 그냥 잡일이에요, 잡일. 예. 기계 당장 잡고 배우고 싶지만 이제 공장 가면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예. 가가지고 기계 잡으라는 경우는 한 군데도 보통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사상이 있죠, 사상. 보통 쇳덩어리 이제 자르면 이제 찌꺼기 남거든요. 사상이라 그 빼빠 그라인더이죠. 빼빠 그라인더. 빼빠 날 그라인더 잡아가지고 이것만 존나게 합니다. 이거 하면 팔 후덜덜 떨려가지고 숟가락도 못 잡아요. 이거 몇 달 동안 해야 돼. 근데 짜증 나는 거지. 나는 기계 잡으러 왔는데 씨 이걸로 미는 건 하고 있으니까 밥 숟가락도 못 드겠는데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 아니야? 해서 그만두죠 이게. 예, 보통 가면 이제 빼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석 있죠. 고급용 자석으로 이제 세부치 붙여가지고 옮기는 거. 빨리 옮겨가지고 까대기 하는 거. 아니면 이제 크레인 리모컨 만치면서 짐 옮기는 거. 아니면 납품 가는 거. 보통 이런 거 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공장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한 몇 달 동안 하다가 이 몇 달 동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순영군이 보고 야 그래도 이 친구 좀 끈기 있네. 근성 있다. 그래. 너도 그래도 여기서 좀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뭐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내가 각 잡고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라. 그리고 배우는 중에 내가 좀 욕할 수도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사실 우리나라 이 기술 배우는 방식이 절대 곱지 않습니다. 예, 일단 욕은 먹어야 됩니다. 예, 좀 입이 거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야. 아마. 어느 분야든 간에 뭐 일단 일 배울 때 곱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어야 돼요. 못하다 보면 일단 이 새끼란 단어는 한 하루에 몇 번씩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너는
군대도 갔던 녀석이 뭐 이런 것도 못하냐? 어? 너 도대체 대학 왜 나왔냐? 나보다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잖아. 나도 이런 거 너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인신공격 오지게 당합니다, 이거 진짜. 뭐 이렇게 학교에 배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뭐 틀릴 수 있어, 괜찮아. 뭐 사람이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통 현장은 굉장히 살벌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은 실수를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는요. 연습용을 할 수가 없어. 보통 바로바로 이 작업이 들어오고 이걸 바로바로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지고 시간 소모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짜들한테 작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했다가 만약에 기계 고장나고 실수하게 되면 너무 일이 커져버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수 입장에서도 이거를 곱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뭐 잘못 가르쳐줬다가 만약에 뭐 불량 나고 아니면 이제 뭐 기계 세팅 잘못해가지고 기계 고장나고 세팅값 망가지고 하면 사장한테 욕먹어요. 사장도 사수한테 욕하면 너는 이 새끼야, 기계 잘못 몇 년 됐는데 이딴 것도 못 가르치냐, 너 대체 배운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욕먹거든. 그럼 사수가 또 그 열받아가지고 또 아니 내가 시킨 대로 하고 했잖아, 너 대체 뭐 한 거야, 너 졸았냐, 내가 말하는 게 우습게 보여, 막 이런 식으로 욕한단 말이야. 이런 시행착오 고쳐야 되거든요. 아마 기술 배워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견기업 회계팀장까지 하고 개인 사정을 퇴사하고 지금 노동자의 삶을 선택했는데 진짜 개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화이트컬러 직종은 하루 8시간 근무면 실제 업무 시간은 10시간 되려나? 근데 노동자는 하루 8시간 근무면 실제 순수하게 노동하는 시간은 최소 7시간이나 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개 힘들고 처음에 적응이 힘듭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정도의 수입을 하려면 하루 9시간은 근무 시간이 되어야 비슷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나이 먹어서 현장 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내가 전에 했던 일이 정말 편했구나. 이 생각 안 듭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무직에 있었던 분들 사무직만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가장 힘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 직업 말고는 겪어본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사무일 끝나고 현장 가서 일해보면 야, 내가 전에 일했던 거는 정말 꿀보죽이었네. 정말 편했네. 알게 됩니다. 사실 사무일이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해봤지만 일이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바쁘지 않습니다. 바쁠 때 있고 널널할 때 있습니다. 네. 솔직히 격리하는 아가씨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 10시간 이나면 4시간 바짝이라도 5시간에 G마켓이나 10연가 보잖아. 여자분들 보면 그 사무실 할 때 보면요, 컴퓨터 하단에 보면 그 분마크 엄청 잔뜩 띄어져 있거든. 그 작업할 때 띄워놓은 게 아니라 일하다가 중간에 짬나면 이제 맨날 이제 아이쇼핑하고 카톡하고 다 띄워놨단 말이야. 일이 바쁘면 그걸 못하겠지. 일이 바쁘면. 순간 바쁜 거 있어도 내내 바쁘진 않습니다. 근데 현장 일하잖아요. 거의 뭐 쉬는 시간 빼고 계속 작업이야. 작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무일하고 현장직이 다른 점은 사무일은 뭐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몸이 아프진 않습니다. 뭐 오래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플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다잖아. 뭐 발목이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프다. 손목은 아플 수 있겠네. 키보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도 뭐 너무 많이 쓰면 아픈 거지. 매번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현장은 다 아프죠. 어깨, 손목, 팔목, 허리, 무릎, 발바닥 다 아픕니다, 이게. 왜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장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하신 분들 다 쭈그리고 앉아서 일한다거나, 서서 일한다거나, 그런 작업이 많아. 그러면 하고 나면 집에 가면요, 여기저기 쑤십니다. 그런 일을 참아야 되죠. 근데 보통 화이트컬러 일했던 분들은 보통 그 사무실에서 앉아 전화 받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잘 모르죠. 그리고 이런 기술이나 노동 같은 일은 힘든 게 뭐냐 하면 근무 시간이 뭐 짧지 않습니다. 예. 그나마 노가다는 이제 뭐 저녁에 끝나는데 보통 이런 기계 만치 일은요, 잔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아까 뭐 PLC나 뭐 CNC, MCD 이런 거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일은 워라밸이 없어요. 네,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워라밸이 없습니다. 보통 중소는 잔업 필수입니다. 승용공도 보통 9시, 10시까지 일합니다. 바쁘면. 정말 바쁘면요. 쳐야도 합니다. 토요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기계 배우는 공장들은 인간 공장이 나죠. 그런 공장들은 보통 격주 출근 많이 합니다. 예, 격주 출근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 출근하는 거야. 왜냐면 토요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일을 못하면, 마음을 못하면 토요일도 일을 해야 돼. 토요일도 이제 납품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공단에서 일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런 기계 잡는 일은요, 기계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작업 시간은 단축이 안 됩니다. 공정이 많을수록 이제 뭐 기계를 깎는 부분이나 이제 구멍을 뚫는 가공하는 그런 공정이 많을수록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소규모 공정일수록 그런 작업물, 그러니까 소재는 작은데 그런 공정이 많은 작업물들이 많아요. 이거 많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소재 하나 물리면 세팅값 주고 소재 하나 물려고 작업을 하면 하나 작업하는데 40분, 심하면 1시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단축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단축이 안 됩니다. 이런 작업 시간은. 이거는 우리나라 기계뿐만 아니라 일제나 독일제 가져와도 단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런 소재 10개 있어. 그럼 작업 시간만 10시간 넘게 걸려. 그거 내일 갖다 달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서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중소 인간 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 그런 납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작업물 몇 개 작업되면 바로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근처 이제 납품처 가서 갖다 주고 수시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절대 칼퇴근이 안 돼요. 그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계일이 또 나쁘진 않은 게 뭐냐 하면 이 기계일이 숙달되면 생각보다 짬이 많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재 하나 물리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럼 1시간 물리는 동안 좀 딴짓거리 됩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고 스마트폰 유튜브도 좀 봐도 되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 좀 있어 이게. 근데 그건 승용공들 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일을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공정을 다 하니까 소재 물려놓고 세팅 딱 넣어놓고 예, 기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의자 앉아놓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폰으로 게임한다거나 유튜브 좀 본다거나 재방송 좀 본다거나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일을 좀 오래 해야 가능한 거죠. 아무튼 뭐 다른 일도 힘들지만 기술을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기술 배우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더 고생 많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 저는 기술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분들 기술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여자분들 기술 배우면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여자분들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